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투자 전략, 투자를 책임지고 있는 이상호입니다. 여러분 봄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설레임 맞죠? 그런 단어 떠오르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좀 생동감적인 부분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날씨는 상당히 춥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봄을 맞이하고 있는 상태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가는 빠졌지만 언젠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전제 조건이 바로 이 주식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비록 빠졌지만 내일은 좀 더 오르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기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종목 상담에 대한 부분까지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연락을 주실 수가 있겠는데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통해서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끝났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1954.4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오늘 1%대 하락을 보였고요.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 542.19포인트로 0.29%, 0.3%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또한 한율 같은 경우에 1066원 50전으로 마감을 하면서 5원 90전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한 가지 뽑는다면 코스피는 기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출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화면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오늘 2,600억 원 가량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었고 이 매물 자체의 주범은 바로 이 투신권의 물량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꼭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사모펀드에 대한 물량도 상당히 나왔었죠. 하지만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 아직까지 연기금은 매수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죠. 자,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조금은 아직까지도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연기금의 매수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기관은 사자 포지션이 드러났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엔터 관련주가 상당히 크게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그래서 별그대 어느 정도의 한류 열풍에 이어서 엔터 관련주 그만큼 한류 열풍 자체가 중국 대륙까지도 흔들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을 이끄는 그런 상승 파동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도 개별주적인 부분이 좀 더 명확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기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좀 더 종목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꼭 집중하셔서 마지막까지 시청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법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AS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AS 같이 한 개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종목들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 보면서 자, 진양홀딩스가 큰 수익이 나 있고요. 그리고 에제렌터카 마찬가지고 지금 솔브레인 마이너스권 그리고 한솔제지까지 마이너스권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개씩 AS를 같이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진양홀딩스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홀딩스 차트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결산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주가는 크게 오르는 모습을 지금까지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크게 오르는 모습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자, 2875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패턴을 이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오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지주사에 대한 훈풍 자체가 좀 더 불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PER 가치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풍기는 그런 주가 중에 한 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한 진양홀딩스의 계열사 중에 진양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GM대부 바로 쇠보레의 어느 정도 내장 부품을 지금 납품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 분위기를 본다면 이런 진양홀딩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재평가는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1차적인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지금은 제가 3,000원대까지는 좀 더 홀딩하시자라는 관점을 좀 내세워 드렸는데 좀 더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홀딩 하시면서 대신 손절감은 조금씩 높이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수를 했던 단가가 바로 1,8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했던 단가보다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대신에 좀 더 긴 텀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좋은 주식 중에 한 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거래량 한번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지금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없던 거래량이 최근에 시장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이런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자, 연봉으로 보시더라도 바로 5일선을 타고 가는 차트입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좀 더 홀딩 하시는 관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제렌터카 보실 건데요. 드디어 거래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에제렌터카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인기입니다. 바로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그 한머니가 지금은 들어오는 모습이 시장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증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3월 7일이죠. 그래서 금요일장에 40만 주의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수급 자체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지금 기관에서 들어왔거든요. 사모펀드 물량과 바로 연기금의 물량이었다는 거죠. 이런 물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구간이었다. 그러면 지금 매도세를 한번 보시면 매도 자체는 크게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신규적인 매수세가 지금 더 들어오고 있구나.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더 가지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에제렌터카 곧 6월달 그리고 휴가 시즌 8월달까지는 성수기죠. 그런 성수기를 본다면 비수기 바로 겨울에 상당히 힘들었을 지언정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당연히 여름에는 더욱더 기대되는 종목군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에제렌터카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 수혜주를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에제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저점에서 잘 잡으셨습니다.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대신 제가 목표가는 조금 더 올려서요. 18,000원까지 좀 더 홀딩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익절가를 조금 높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꼭 여기에 맞추셔서 좀 더 운용을 해가시면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빅솔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빅솔론이 뽑아냈어야 했는데 뽑아내는 모습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하단에 시장이 빠졌던 이유도 있겠고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붙지 않았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오늘 윗꼬리를 크게 다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오늘 한 개 떴는데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바로 빅솔론에 대한 어느 정도 신제품 2종이 공개가 되었다는 뉴스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자체로 인해서 좀 더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빅솔론도 성장주 중에 한 개구나. 우리는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쉽게 자르시기보다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빅솔론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휴대용 프린터 시장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성장성에 맞춘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한류를 예를 들어 볼게요. 한류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한류 열풍이 계속적으로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소형 프린터, 휴대용 프린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은 크게 보급은 안 되었지만 나중에는 미니멈 그리고 보급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소형 프린터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인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빅솔론 여전히 홀딩 관점을 조금 제시를 해드릴게요. 목표가는 15,000원 그대로 실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12,000원대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빠져있는 종목들 같이 보실 건데 한솔재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솔재지가 지금 12,300원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지지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바로 이 12,550원에서 두 번의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모습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이라고 조금 판단을 하겠고요. 만약에 반등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본절에서 조금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선은 그대로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11,900원대를 손절선으로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서 이 11,9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좀 더 홀딩하는 자리,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3,500원을 찍고 500원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내려왔거든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홀딩 하시는 관점으로 대신 손절가는 11,900원 꼭 지켜주시자.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13,500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한솔재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냐면, 자, 재즈 관련주가 어느 정도 테마성 바람이 한번 불고 난 다음에 다시 순환매적으로 다른 여타의 업종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한솔재즈뿐만이 아니라 무림페이퍼라든지 무림 PMP 이런 종목군들도 다 빠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업종 자체에서 지금은 바람이 빠지고 다른 종목군들로 돈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솔재즈는 적게 빠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계하면서 보셔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한 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솔브레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솔브레인도 지금 41,600원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지금 한 3.5% 정도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솔브레인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자, 주가 자체가 어떻습니까? 하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죠. 거기에 대해서 하단 밴드 바로 41,350원이 바로 저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대가 바로 이 41,000원대거든요. 이 41,000원대를 좀 더 지키시면서 좀 더 이 종목 자체를 보유하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조금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대가 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꼭 유념하시고 솔브레인 41,000원 손절가로 대응하시되 대신 1차적인 목표가는 45,000원까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어서 우리가 종목들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삼록이법을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삼록이법에 대해서 매수가 되는 종목군들을 보여드렸었고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거기에 대한 정의 부분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 건데, 자, 종목에 대한 밴드는 여전히 똑같다는 거죠. 항상 3개의 밴드가 존재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가들의 변동폭이 이루어질 때가 상당히 많죠. 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돌파가 되었을 때, 그리고 아니면 추세적인 이탈이 되었을 때를 떠나서
항상 본다면 주가는 항상 어느 정도의 이 사이에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중적인 심리 자체가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를 우리가 수익에 응용하자라는 게 바로 이 삼로기법의 바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자,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조금 그려볼게요. 왜 제가 이런 밴드를 강조를 꾸준히 하느냐 하면 자,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박스권이 있다면 하단 밴드와 중간 밴드 사이에 지금 대부분이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이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어요. 딱 맞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매매를 했던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반반으로 나뉘겠죠.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하거나 그 두 가지라는 거죠. 자, 대신에 여기에 이렇게 뚫기 힘든 과정을 뚫었을 때는 뭡니까? 추세적인 변화 자체를 의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업의 실적이 변하든지 아니면 호재거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신제품을 출시했다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했다든지 기업에 대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 자체를 뚫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랫동안 갇혀있던 밴드를 뚫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거래량이 필요하고요. 상당한 인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돌파를 했다는 것은 주가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마인드라는 겁니다. 자, 그런 주가들을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자? 이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나머지 물량은 좀 더 홀딩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자. 대신 매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중간 밴드는 어떻게 대응하자고 말씀드렸죠.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상당 부분 많이 매물이 포함되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등이 필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단 밴드는 우리도 같이 매집을 해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중기적인 부분 그리고 스윙주 관점으로는 여기서는 무조건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자. 그리고 손절은 하단에 마이너스 3% 밴드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만을 어김없이 조금 더 지키시면서 하시면 자, 수익률은 좀 더 높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는 좀 더 짧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삼로기법을 하는 원리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도 제가 어떤 종목군이 여기 해당했는지 이 종목 한 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중에 우리가 항상 이 박스권을 이용한 매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 시청자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한 번 더 시청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같이 매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크게 오르는 종목군이 있죠. 바로 썬데이 토즈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월봉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월봉이 주가 자체가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2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주가를 잡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주봉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것도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하단에서는 박스권을 이루고 난 다음에 주가는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박스권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분류를 해서 대응을 했다면 과연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진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한번 같이 가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시세를 뽑아내기 전 과정으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13년 1월 10일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한번 꺼놓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자, 앞서서 큰 고점이 있죠. 자,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죠.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여기서 올랐다 내렸다가 다시 박수권이 보이십니까? 자, 일단 요 정도의 박수권이 하나가 형성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자, 그리고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내려갑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내려갔다고요. 아, 여기에도 박수권이 한 개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 자체는 자, 맞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라인을 그어놓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거래량에 대해서.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모여있는 매물대, 많이 모여있는 박수권은 어딜까? 많이 모여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지나 저항에 대한 부분, 변곡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럼 그 지점이 어디냐면, 자, 4,840원짜리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리고 중간은 5,030원입니다. 그리고 상단은 5,180원이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여기 하단을 여기를 한 개를 말씀을 드렸죠. 이 하단 자체는 뭡니까? 바로 과매도 구간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밑에 거래량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하단에 내려갔을 때 거래량이 어떻게 되나요? 급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급속도로 거래량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거래량이 이렇게 준다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단 자체의 지지가 상당히 약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릅니다. 이 밴드 자체를 하단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위험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이 밴드 자체를 저점은 알고 있지만 포기를 하자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내려갈 때는 버리고 올라갈 때 확실하게 얘들이 주가를 뽑아낼 때를 우리는 공략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밴드 자체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밴드를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단 밴드가 어떻습니까? 두 번의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올라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밴드 자체는 깨지기 상당히 힘든 밴드라는 거죠. 그 밴드가 바로 4,840원 밴드입니다. 4,840원 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깨지기는 힘들다. 그리고 이격이 균일적으로 나 있는 것을 봐서는 무조건 다시 한 번 더 하단 밴드로까지 내려올 확률이 상당히 높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3일 어떻습니까? 뽑아내는 그런 차트가 나왔었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일주일이 지나자 한 번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는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가 자체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 사이에 세력의 매집 권력이 끝났던 구간이었다는 거죠. 자,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들고 있을까요? 저도 물론 팔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제가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가 그리고 매집이 되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입니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매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를 이 정도까지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에 수익은 여기에서는 언제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박스권을 이용한 매매를 한다는 것은 장점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단점은 바로 그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을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 하는 것은 손절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삼록기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단 밴드는 우리가 필히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마이너스 3% 이상 빠졌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바로 수익률이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종목 상담을 조금 길게 해볼 건데요.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점 같이 한번 받아보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 연락이 되어 있는지 한번 우선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오스템 임플란트요? 아, 오스템 임플란트요? 예, 예. 아, 오스템 임플란트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22,250원요. 아, 22,250원요. 예, 예. 비중이 몇 %죠? 제가 오늘 조금 추가 매집을 해가지고, 네. 한 45% 정도 됩니다. 아, 45%요? 예, 예. 아, 자, 제가 그러면 어떤 점을 해결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십니까? 향후 대응 방법하고, 네. 어쨌든 60세 이상 임플란트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예. 기업의 성장 가치라든지, 목표가 이런 것들이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동종업종에 계십니까? 아니요, 그쪽에는 없습니다. 아, 치과 관련은 아니시고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스템 임플란트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좀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해야 됩니까? 예, 예, 끊으시면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를 지금 22,250원에 45%를 가지고 계신 분과 전화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주가 자체는 22,350원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두 가지 악재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리베이트건이었다는 거죠. 자, 리베이트건으로 해서 제약업종도 상당히 크게 리스크가 있고 난데 지금은 다시 한번 크게 올라오는 관점이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자, 점유율은 60%대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선 그렇고 해외 쪽으로는 더욱더 진출 자체, 그리고 중국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게 바로 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거죠. 자, 디오라는 기업도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임플란트도 경쟁이 상당히 심하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오스템 임플란트 다만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 급락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 관점이고, 차트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시그널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 건데, 바닥 시그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1차적인 이 밴드권이 바로 바닥 시그널이었습니다. 맞죠? 자, 하단에 하살표가 보이십니까? 첫 번째 하살표가 보이시나요? 바닥권에 대한 부분이 꾸준히 나타났었던 밴드가 바로 여기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하단, 박스권 하단, 바로 삼루기법의 하단 밴드가 바로 이 밴드 부분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밴드를 강하게 뚫으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22,600원, 22,500원 밴드만 내일도 좀 더 세게 강하게 뚫어준다면 그때는 이 종목군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할 나위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대신 1차적인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25,000원대까지는 좀 더 홀딩하실 수 있는 전략. 오늘의 추가 매수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명확한 선, 바로 내일 22,500원을 뚫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25,200원, 그리고 하단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000원대를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으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전화 연결 한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대상입니다. 아, 대상이요? 예, 자,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34,350원에 30%. 아, 30%요? 예, 자,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점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5분 일 고점에서 매도해야 될지, 더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조금 보유를 하시고 계셨네요. 손절가. 아, 목표가요? 예, 예. 아, 조금 보유를 하고 계셨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상을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34,350원에 30%를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대상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 34,500원. 상당히 좋은 관점이죠. 여기가 바로 하단 밴드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에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뽑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요 자리가 또 중요하죠. 그리고 그 위에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화살표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삼로 저항, 바로 상단 밴드입니다. 상단 밴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살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39,500원대가 바로 상단 밴드였다는 거죠. 근데 그 상단 밴드를 어떻게 뚫었습니까? 상당히 강한 거래량으로 뚫고 지금 올라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익절가를 조금 정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익절가는, 자, 39,000원을 익절가로 조금 대응을 하시고요. 39,000원입니다. 39,000원 밑으로 빠지면 다시 한 번 더 하단이라든지 아니면 중간 밴드까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39,000원을 익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조금 더 오버히팅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신고가거든요. 곧 있으면 신고가로 올라가는데, 자, 여기 42,000원 밴드까지는 조금 홀딩을 하세요. 그래서 42,000원대까지는 보유를 하자. 어차피 옥수수 가격은 내려갔다. 그리고 거기에 결산 실적은 긍정적이었다. 맞죠? 그 대상은 음식료 업종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꾸준한 성장성이 어느 정도는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상 좋은 기업입니다. 좀 더 홀딩을 하시면서 익절가는 39,00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42,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한 통 또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정보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차바이어가 궁금해가지고 분사한다 그러고, 예. 6월 2일 날 또 상장시킨다 하고, 이래가, 그러면은 그때까지 분사하는 거, 분사하면 또 받지 않습니까? 그제요? 우수가 있으면은, 차바이어가 있으면. 예, 그러면, 예.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그게 12,000원 선 됩니다. 12,000원요? 예, 예. 그러면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비중은 한 10%로 보시면 됩니다. 예. 수익이 나는데 맞죠? 조금 더 비중이 많으면 좋은데 맞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몇 번 더 살라고만 먹었다가, 예. 올라가 그냥 있습니다. 기회 봐가면서 조금 더 살까 싶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예. 그러면 제가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예, 분사하면은 가지고 있는 게, 분사하는 주식 받는 게 나은지, 예. 그럼 얼마까지 올라오면 파는 게 나은지,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돈의 자금의 여유는 조금 있으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 차바이오엔 지금 12,000원 비중이 1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차바이오엔 우리가 차바이오엔 이름이 어렵다고 그죠? 제가 쉽게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 차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 네트워크가 다 있죠. 차병원이 있는데 그 차병원 자체가 바로 미국에도 병원을 설립했죠. 거기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 거기에 주가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이 주가 자체가 더욱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주가, 그리고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바이오 제약업종과 같이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바이오 제약업종은 형체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맞죠? 대부분이 바이오라는 것은 임상에 성공을 한다거나 제약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계량 신약을 만들다는 거나
아니면 제네릭이 크게 성공을 한다거나 이 세 가지가 주가를 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바이오행 같은 경우에 조금 특수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바로 형체가 보이는 병원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점 자체가 다른 여타의 바이오 제약업종과는 조금 다르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인식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유형의 부분이 보이다 보니까 좀 더 주가 자체도 탄력성 있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에서의 병원 부분 자체가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이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주봉 같은 경우에도 주봉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주봉도 어떻습니까? 긴 박스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거기에 지금 최상단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일봉도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자, 주가가 어때요? 지금 바로 바닥 시그널은 하단에서 꾸준히 나타났었습니다. 이미 맞죠? 바닥 시그널 나타났었고 지금 주가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저항권, 3로 저항권 움직임에 걸리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박스권 상단 정석은 뭡니까? 이 자리에서 1차적인 이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돌파 시에 추가적인 매수를 살펴보자라는 부분이죠. 저는 교과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분에서는 미리 우리가 내일 시장에서는 과감하게 절반 정도의 물량을 이익 실현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상단에 있는 14,000원 밴드를 강하게 돌파할 시에는 추가적인 매수세를 시행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돌파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도 신호입니다. 이익 실현하라는 신호기 때문에 먼저 이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이 지지가 된다면 그때 재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고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전화인데요. 전화 한 통 더 받아볼게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에디톡스요. 아, 메디톡스요. 예. 아,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168,100원이요. 아, 요즘에 사셨다, 그죠? 아니요, 저 오래됐어요. 한 5개월인가 6개월인가 됐어요. 아, 5개월이요? 네. 자,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60% 정도 됩니다. 60%요. 예. 아, 메디톡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종목 상대 전화로 오시면 대부분 단가가 5만원대나 아니면 4만원대인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 올라갈 때 샀어요, 저는. 자,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걱정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시죠? 어디서 매도하고 손절가가 어디쯤 되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아, 손절가요? 예. 아, 그러면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메디톡스 지금 걱정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168,100원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가 자체가 167,400원입니다. 제가 앞서서 그 말씀을 드렸었죠.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랐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주가가 바로 이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가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메디톡스, 바로 메디톡신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톡스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바로 성형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톡스의 대체제, 이 부분이 데이트를 치면서 지금 주가는 지금까지도 올라왔는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매출이 꾸준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주가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가 조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가 추이를 보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 상단에서 저항 구간의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저항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밴드를 그어놓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밴드가 조금 형성될 필요가 있겠네요. 하단 밴드는 지금 15만 3천원 밴드, 그리고 중간 밴드는 바로 16만 5천원, 그리고 상단 밴드는 17만 4천원. 이렇게 3개 밴드를 놓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작은 박스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하단 밴드 15만 3천원 밴드가 일단은 절대적으로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밴드라는 걸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손절가 자체를 하단에 이 밴드 15만원대를 제가 손절가로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15만원대를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되, 다만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16만 8천원 자리가 상당히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은 15만원대, 그리고 상단으로는 우리가 일단은 17만 4천원, 17만 3천원 자리를 1차적인 목표가로 짧게 조금 대응을 하시고 먼저 나오시는 전략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나오시고 난 다음에 위에 이 자리 17만 5천원대를 돌파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매수의 기회를 잡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 반도체가 들어왔는데요. 자, 서울 반도체 39,100원에 자, 30%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100원 자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 39,100원대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오르는 모습이고요. 서울 반도체 작년부터 꾸준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개죠. 거기에 LED 업황이 좋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체감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마트입니다. 주부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마트에 갔을 때 조금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를 한번 주가에 한번 대입시켜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자, 서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LED가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마트에서도 많이 팔리는 것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 반도체 같은 기업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업황 자체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서울 반도체는 추가적인 상승이 다분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더 홀딩 하시는 관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39,100원 상당히 잘 사셨습니다.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대신 익절가만 조금 올려드린다면 많이 올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익절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 45,000원 자리를 우리가 익절가로 대응을 하신 전략, 대신 1차적인 목표가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2배까지도 보는 자리, 그래서 6만원대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상담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통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공부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세코닉스가 요즘에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세코닉스요. 네네. 예, 비중이, 지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6,300원에 15%. 26,300원에 30%요? 15%요. 15%요. 자,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시죠? 이게 계속 더 떨어질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코닉스 지금 26,300원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가가 22,800원까지 빠졌거든요. 주가 자체는 조금 많이 빠진 상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6,300원 자리가 상당히 애매한 자리입니다. 사실 지금 주가 추이 한번 놓고 보도록 하면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빠지는 모습,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이런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26,300원 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추이로만 본다면 이평선에 대한 지지, 바로 추세적인 부분을 조금 보시는 분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실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는 게 바로 하단의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적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좀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대응을 해본다면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자, 요렇게 선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맞춰서 드리는 게 좋겠네요. 21,800원, 그리고 24,000원, 25,000원까지 이렇게 3개 밴드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대응 전략이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요 주가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21,700원대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빠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15%신데 차라리 이 자리에서 좀 더 5%라도 조금 더 물타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때 비중을 축소하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나오시는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가 자체의 흐름 자체가 지금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세코닉스까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상으로 이상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